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헌법재판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웃겨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평은 이렇습니다. 예. 장 기자님. 언어도단.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말하고 뒷말하고 안 맞고요. 예.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 예. 다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유리한 해석을 달았지만 국민들은 지난 12월 3일 날 그 간밤에 무슨 일이 예.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 예. 네. 아니래잖아요. 예. 네? 아니래잖아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호할 뭐랄까요? 다 뒤집어 쓰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왔다가 말이 엉킨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리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거의 뭐 핵심 증언들을 하는 형태가 돼 버렸는데요. 글쎄 지금 어쨌든 기자들이 그 현장에서 속보로 보내주는 것만 받고 예. 풀 영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얘기는 초반부터 분석 기사가 좀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간에 입을 맞춰서 예, 뭐 그런 거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초기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책임을 떠넘기는데 예. 대통령은 장관에게, 장관은 뭐 부하들에게 예. 뭐 이렇게 계속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데 오늘 뭐 그런 일단이 좀 나온 것 같긴 예. 해요. 하여튼 뭐 군사령관들이 잘못한 것 같네요. 이게 예. 맞다면은. 예. 그러니까 오늘 사령관들이 발언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이거 바이든 날리면부터 우리 청각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예. 김용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대통령은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예. 그러면은 사령관들이 자기네들 투입된 요원을 빼내려고 총을 쏴서라도 요원을 빼내고 도끼로 문을 찍어서라도 요원을 빼내?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예. 왜 들어갔어요? 왜? 빼내려고 들어간 건가요? 유리창은 왜 깼어요? 네? 본인들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이런 안- 말을 할 그러니까.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저는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예. 처음에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기자가 리포트를 잘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예. 이게 속보가 바빠서. 예. 그런데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을 했다라고 했고 실제로 김상욱 의원에 따르면 그 몇몇 의원들이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면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했다. 예. 그리고 극우단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너무 아둔한 거 아닌가. 정말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예. 가지만 발언만 예. 한번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정신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해롭다. 있을 것 같고 예. 김용현 씨가 이래요. 비상계엄 작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 자기가 다 한 거잖아요. 예. 그 중요한 발언도 수배네. 했어요. 예. 김용현 씨가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그래서요? 사람도 있다. 있다. 근데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발언 굉장히 그건 우선 넘길 그게 일이 아닌데요. 우선 왜냐하면 넘길 그랬다는 얘기는 그럼 특검이나 뭘 통해서 국무위원들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전원을 조사해야 되는 게 해야죠. 마땅하죠. 그렇죠. 해야죠. 수사 예. 대상이 되는 거죠. 내란 그건 공범 해야죠. 혐의를 예. 적용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의심받고 예. 있는 일인이 그렇습니다. 있으니 그게 바로 이상민 장관 아니겠습니까? 언론사 상대로 단전단수요. 소방부에 예. 요청해서 그러네. 바로 언론사 예.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데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서는 끝까지 증언하지 않겠다. 예.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고 갔어요. 예.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선서도 안 하고. 예. 근데 이런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최우선 순위로 수사 대상에 올리고 예.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뿐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도 네. 자신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전원이 반대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 거짓말을 한 거짓말인 이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요. 네. 쪽지를 받았으면 네. 그 쪽지에 어떤 내용이 있어? 또 오늘 어제 보면 조태열 네. 외교부 장관 맞습니다. 계속 증언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는 거고 조태열 장관은 예. 그리고 최상목이 받은 거 맞냐?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근데 최상목
대행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준 건 아니고 실무자가 줬다는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 예. 이제 이걸 가지고도 진위 여부가 이제 막 헷갈리고 있는데 헌재에서 2명의 증인을 오늘 또 신청을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상민 장관이고 박춘섭 경제수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박춘섭 경제수석이 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는 일종의 이제 계엄 지시서, 예. 뭐 쪽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그 직접 작성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서의 형태는 군이 작성한 걸로 보인다. 예. 근데 작성은 했지만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그걸 혼자서 썼겠냐. 누구랑 상의를 했겠냐. 그건 내란숙의 윤석열 피의자하고 상의해서 예.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려서 폭탄을 던진다 한들 이 책임을 피의자 윤석열은 피해 갈 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하여튼 좀 발언 내용을 예. 좀 살펴보면 김용현 씨가 국무회의 의사록은 누군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없다고 했단 예. 말이에요. 이것도 국회 나와서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의 혐의가 있고 예. 만약 의사록 누가 기록했으면 누가 계엄에 찬성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의사록 찾아야 되고 또 희대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게 비상입법기구는 국회 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완전히 예. 풍지박산 해놓고 이건 국회 대체하는 기구로 만든 건데 예. 국회 활동 금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철수 지시해서 비상계엄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야지. 뭘 이걸 자기가 지시해가지고 비상계엄이 빨리 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더 희대의 망언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거다. 거기서 그러면은- 개몽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럼 대통령이 이제 국민한테 뭘 호소할 거 있으면 매번 그럼 이렇게 비상계엄 군인들 동원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이 참. 근데 더 말이냐. 기가 막힌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 아래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예비한 거예요. 예. 부당한 지시는 저 사람들이 안 따를 거를 내가 알고 한 거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부여하는 의도였다.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비상계엄 한 거예요. 진짜 계엄분들 깜짝 다 놀랐어요. 진짜 너무 오늘도 놀랐어요. 놀랐어요. 오늘도 오늘도.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본인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난 거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 꾀맞추기도 이제 드러난 건데 김용현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12월 1일 날 밤에 김용현 장관이 관저로 포고령 가져온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예. 포고령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던 거 그런 상황 기억납니까? 이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보시지 않는 걸로 느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뭘 짜놓고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한 잘못을 진실 고백을 예. 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걸 계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국역에 광화문에 극우 세력들 계속 모아놓고 선동하고 있고요. 이걸 언제까지 이걸 다 들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소음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덤앤더머가 그냥 대화하는 예.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더벤더머가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서 뭐 가끔은 웃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문제는 이 혼란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댈 수 있는 데는 헌재 판결이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지경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예. 봤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나가서 증언을 하고 여러 말씀을 하는 걸 보면 헌재가 무한정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다 들어주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보름 정도는 좀 빨라지지 예. 않을까. 그래서 저는 3월 18일, 3월 중순, 3월 중순이요. 예, 그렇게 좀 앞당기지 이말 않을까. 3초 보는 법조 예.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피를 토하는 심정이냐? 야당이 이제 결국에는 예산 관련해서 특활비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국회는 안 깎으면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 대통령실 그리고 특히 검찰의 특활비 다 싹 깎아버린 거. 그리고 입법과 관련해서 폭주를 했다. 근데 해리 해리스 대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에 남아날 유리창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걸 끊임없이 어떤 비상계엄에 합리적이고 설득 가능한 이유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정선거. 그러니까 그 저는 법률가 출신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주장이 법리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궤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확산시키고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재 심판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헌법을 생각이 좀 수호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우리 예.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좀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이거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거 같아요. 지금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것 같다. 아, 헌재 판결은 포기하고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것 같다. 공수처수 안 근데 저런 논리 가지고 형사 재판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도 엇갈리고 요원 끌어내라고 그랬는데 사령관들이 요원 끌어내라고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좀 심신미약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심신미약으로 풀어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풀어줄 리 없는데 그런 거를 계속 심신미약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군요. 계속 이제 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헌재 판단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어떤 그 느낌도 받는 이유는 오늘 그 보수적이라고 그래도 알려진 그 김영두 재판관인가요? 그 이번 헌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 권능. 을 침해했느냐 혹은 제약하려 했느냐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느냐의 부분인데 아까 입법기간 관련해 가지고 김영두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입법기관의 국회 기능 중단 의도로 보인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 중에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얘기할 필요도 근데 없이. 저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거는 국회에 총을 든 군인을 지금 들여보냈잖아요. 그럼 입법기관을 그러니까. 아니 총만 아니라 장갑차가 현장에 왔었고 재판장에 재판관이 이렇게 못을 딱 박는 것도 참 어떤 광경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하면 재판관이 그런 입장을 밝힐까 싶기도 하고 다 들어주기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거 안 들어주면 무슨 권익을 침해했다,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방식으로 또 목리를 부릴 것 같으니까 일단 다 들어주어라. 충분히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에 결정문은 파면 아니고는 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요. 조기 대선이 있을 건 거의 점점 더 확실해지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여당은 왜 자꾸 우로 달려갑니까? 지금부터는 아까 며칠 전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거리두기가 시작돼야지 대선을 해볼 엄두자를 낼 텐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끝까지 우로 달려갑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지지율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봐라. 우리가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밀고 나가니까 보수 결집하고 중도까지 넘어오지 않았느냐.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도 대선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약간 원래는 거리두기 하려고 했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와 행동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수 과표집이 너무 심각하고요. 오늘 무슨 발표된 시사저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진보라고 답변한 분들이 2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1000명 샘플 가운데 200명도 안 되는 수준이면 이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게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리해서 그냥 ARS로 돌려서 여론조사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왜 그런 거냐? 취재해 보면 당 내부에서 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언론을 향해서 많이 비판해 달라고 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당내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정광훈 세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당내 경선에서 일정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가지만 경선이 끝나고 본선 들어가면 표변할 거다. 예.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표변이 되나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근데 보고 이제 있는데. 지금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면 계속 뭐 이제 탈바꿈을 예. 하면서 탈각하고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변화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겠지만 60일이거든요. 예. 6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속에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한들 저 사람들은 내란 세력이야. 그리고 반헌법 세력이야. 예. 법치주의를 무시했어. 심지어 법원을 침탈했잖아. 예. 이런 생각들을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내란 세력에게 5년을 또 맡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민주당이 그런 구호를 건다 했을 때 예. 국민들은 맞아. 어떻게 내란 세력에게 또 5년을 맡겨? 또 예. 비상계엄을 하면 그때 어떡하려고?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가 예. 좀 부족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동의하기가 좀 예. 어려워요. 보수가 과표집됐다라고 하시는데 예. 이러한 비상계엄 실패와 내란죄를 처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예.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폭력적인 행위도 나오고 있고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 왜 보수만 결집하고 과표집하죠? 예. 왜 진보는 결집 안 하고 왜 저렇게 과표집이 안 되죠? 예. 과소표집이 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보수가 과표집됐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바이어스가 있고 이것은 신뢰할 수 없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예. 드는데 좀 이상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장소님 보시기에 김문수 의원이 네. 1등하는 것도 정상적인 여론조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게 말이 거봐요.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는 이상하다니까요. 건데 예. 그게 이제 여론조사 신뢰도까지 문제 삼는 건 문제가 아니, 있어. 왜냐하면 여론조사 거의 결과가 김문수 장관이 들어봐봐요. 1등을 최근 열흘 동안에 거의 비슷한 흐름과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런 뭐든. 거 그 비슷한 저는 조금 그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여론조사에 그 보수 과표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예. 그리고 진보 유권자 그러니까 대기를 걸어놓고 전화를 받아서 예. 답변을 하고 이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수 진영 안에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켰죠. 그 내란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조차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예. 생겼죠. 어떻게든 최소한 뭐 기본이라도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 여론 시장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예.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막 대기 걸고 받을 만큼 예. 절박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정치 예. 지형을 보면 예. 그게 5천만 있고 명 중에 몇 명이나 여론조사 근데- 올 것 같아서 대기 걸어놓겠어요.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축소시켜서 예. 본다면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예. 거냐. 이제 그거는 아닌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민주당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분석하는 바는 예. 이런 게 있어요. 실기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 장 소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한꺼번에 싹 다 탄핵을 일괄 해버리고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일괄 예. 탄핵을 해버리고 아니면 그 중에서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사람 손들라고 해서 예. 그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탄핵시켜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 내란 전국을 조기에 진압을 하는데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진두지휘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동의하거나 예. 이런 분들이 많을 거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50일이라는 시간을 예. 소요한 거고 그 사이에 보수가 결집하는 예. 일종의 이제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전략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중요한 구도는 헌법 대 반헌법, 예. 그리고 상식 대 몰상식, 예. 그리고 내란 세력 대 국민, 예. 민주국민 세력, 이렇게 전선을 좀 그어야 되는데 예. 민주당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려우니 전선을 좀 넓게 쳐서 예.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해방전국 때 김국 예. 선생이 만들었던 그런 범국민적 기구를 띄우고 이 기구를 가지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러지 않고 국민의힘이 짜는 대로 국민의힘 대 민주당 양당이 막 계속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정쟁 관계로 가져가다 예.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한다는 얘기가 여야 합의하세요. 예.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걸 끝내려면 국민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한테 제가 여쭤봤던 특히 그 여론조사 자체는 뭐 그런 어떤 민주당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김문수 장관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이게 과연 어떤 민주당을 반대하는 분들의 여론이 맞는가? 예,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웃으시잖아요. 김문수 장관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도 전화 오면 김문수라고 대답을 하고 싶다고. 네? 그 저 시사저널에 예.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예. 대단히 훌륭한 평론가인 장모 씨가 예. 분석 멘트를 잘 장모 해놨더라고요. 씨 제가 아는 분이니까. 예. 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이례적이죠. 예. 김문수 장관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거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저러다가 진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저는 걱정이라뇨 지금 아니, 1위 이게- 후보에 대해서. 아니 저는 아니 극우 유튜버들이 그랬대잖아요. 이제 설 선물로 김을 돌렸는데 김 먹고 김문수 찍으라는 거냐 뭐 예. 이런 얘기도 이제 돌았다. 아니 장 소장님 심각한 말씀하셔요. 1위 후보에 대해서 걱정이라뇨. 근데 이제 워낙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예. 극우적인 발언과 표현을 많이 하셔가지고 외연확장이 있을까.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내는 순간 예. 국민의힘은 대선을 무난하게 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은 보수층이 상당히 과잉 흥분 상태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김문수 예. 장관이 1등 나오는 것 같은데 설 지나서 좀 냉정함을 찾게 되면 좀 여론조사가 정상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 예. 의총이나 또는 단톡방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제 가관이다라는 얘기를 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는 양반이다. 네. 더 심한 의원들 사이에요? 의원들이 예.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나치 시대의 용병들처럼 예. 더 센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대통령 또는 당에 충성하는 것이냐 예. 그렇게 한다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는 예. 모르겠지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 광기가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대선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정광훈 집회에 같이 서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영웅인 거고 예. 거기 안 가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인 걸로 낙인을 찍어놨잖아요. 그거 유튜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전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맥락 속에서 김문수 장관이 1위 후보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 흐름 속에서는. 제가 이제 예.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예. 진보 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땡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몇몇 군데에서 아까 제가 농담으로 예. 진보 쪽에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사람은 김문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생각도 있어요. 한다니까요, 진짜.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참나 이거 어떻게. 그런데요, 그 두 분 말씀하시지만 장 기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전략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 지나면 달라지고 후보 되고 나면 달라.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뭐, 60일밖에 예. 없기 맞아요. 때문에 뭐 이 사이에 뭘 변수를 만들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인 거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김문수 미나 이런 생각도 좀 그래서요. 좀 당이 해봤어요. 지금 여당이니까 말씀드리면 당이 필패를 하겠다는 생각만 아니면 그래도 한번 붙어보려면 지금부터라도 거리두기를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층을 더 확실하게 결집시켜 놓자. 근데 그 전략이 그것이 아닌 것 옳다라고 같아요. 생각하는 그냥 것 같아요. 관성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네. 아이고 네. 끝나버렸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남을까요? 유튜브 연장 방송. 2시간 하실 통으로. 말씀들이 네, 많아가지고 2시간 통으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